러시아 정부 예산을 관리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된 방문. 하지만 며칠간 한국의 행정 시스템과 공공 인프라를 직접 체험한 이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며 남긴 말은 짧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라는 경고가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경험한 한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국제경제전략연구소의 선임 분석가인 아르곤 탁시노프라고 해요. 모스크바 제 사무실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던 어떤 날로부터 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햇빛 속에서 작은 먼지 입자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제 책상은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와 보고서들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일은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정부와 기업을 운영하는지 연구하는 거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머그잔에서 진한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어요. 쓴맛이 저를 깨우는 동안 어제 작업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죠. 파란색 펜으로 무역정책 보고서의 수정사항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이 능력 덕분에 동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죠. 시스템은 가장 약한 부분만큼만 좋을 뿐이다라고 자주 말하곤 했어요. 이 믿음이 제 모든 일의 지침이 되고 있었죠. 제 사무실은 안전하고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벽에는 책과 증명서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러시아 국기가 가족 사진 옆에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누군가 제 문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빠르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는 노크하기도 전에 그게 제 상사 테레사 시노바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죠. 그녀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밝은 녹색 눈은 뭔가에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좋은 아침이네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남색 정장을 입고 갈색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고 있었죠. 당신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이 있어요. 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테레사가 이렇게 기뻐 보일 때는 보통 저한테 추가 업무가 생긴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사님이 우리의 한국 출장을 승인하셨어요. 그녀가 발표했어요. 일주일 후에 출발합니다. 제 위가 조여들고 있었어요. 한국이요? 왜 거기에 가야 하죠? 테레사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정부에서 그들의 공공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서를 원하고 있어요. 교통, 정부 서비스, 도시 계획 같은 것들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약간 웃고 있었어요. 그런 작은 나라가 러시아에 가르칠 것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테레사의 미소가 약간 사라지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아르곤. 판단하기 전에 이런 시스템들을 직접 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그들의 시스템이 우리 것보다 열등할 거라고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다를 수 있겠어요? 러시아는 더 크고 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누가 또 가나요? 저는 이 출장을 피할 방법을 찾으며 물었어요. 당신, 저, 이반 롬베리, 그리고 젊은 레쉬 키메로프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이반은 적어도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신중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레쉬는 너무 경험이 부족하고 화려한 기술에 쉽게 감명받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많아요. 저는 반박하고 있었어요. 저 대신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잖아요. 테레사는 재킷을 바로 잡으며 일어섰어요. 아르곤, 이사님이 특별히 당신을 요청하셨어요. 당신의 비판적인 눈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기 전에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일주일이에요. 제대로 준비해주세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제 편안한 일상이 이 무의미한 여행으로 방해받게 될 거였죠.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크게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침 내내 컴퓨터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읽어본 각 기사는 제 의견만 강화시키고 있었죠. 그들의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아래에는 분명히 심각한 결함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효율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이반이 제 문을 두드렸어요. 그의 표정을 보니 출장에 대해 들었던 것 같았어요. 우리 임무에 기뻐하지 않는 것 같군요. 그가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 낭비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뭘 발견할지 알고 있잖아요. 모든 나라가 가진 똑같은 문제들을 숨기는 멋진 기술일 뿐이죠.
이반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아마도요.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가치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문제점들을 찾아낼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게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그날 오후 늦게 젊은 래쉬도 제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저와 이반과는 달리 그는 출장에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탁시노프 선생님, 전에 동아시아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그가 열정적으로 물었어요. 아니, 그리고 갈 계획도 없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의 열정이 저를 짜증나게 하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건물과 공손한 미소에 속지 마. 저는 그에게 경고했어요. 우리의 일은 표면 너머를 보는 거야. 래쉬는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여전히 들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젊음과 경험 부족은 사람들을 쉽게 감동시키죠. 남은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정보를 모으고 노트북을 준비하고 정확하게 가방을 꾸리고 있었죠. 매일 밤 이 여행이 적어도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과장한다는 강력한 보고서를 쓸 자료를 제공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모스크바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익숙한 스카이라인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죠. 저는 이 도시, 이 나라를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를 이해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일주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이 우리 것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할 일주일이군. 짐을 다 싸면서 제 노트북과 펜을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제 무기였죠. 이것들로 제가 발견하는 모든 결함과 약점을 기록할 거였어요. 제 보고서는 러시아가 한국에서 배울 것이 없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줄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제가 발견할 것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며 잠이 들었어요. 이 여행은 간단한 임무처럼 보였어요. 가서 관찰하고 문제를 찾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아무것도 저를 놀라게 하지 않을 거였어요. 아무것도 제 마음을 바꾸지 못할 거였죠. 얼마나 제가 틀렸었는지, 얼마나 깊고 완전히 틀렸었는지 몰랐어요.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가방을 꺼내려고 일어서자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비행은 길었고 저는 피곤했지만 제 정신은 여전히 맑았어요. 이 나라의 시스템에 있는 모든 문제점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공항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마자 놀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했거든요. 조명은 밝았지만 너무 강렬하진 않았어요. 천장에는 러시아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걸려 있었고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야. 이반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방문객들에게 인상을 주려는 거지. 이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덜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결정하기 전에 더 봐보자. 우리는 입국 심사를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제 여권을 확인하는 직원은 러시아어로 몇 마디를 하고 있었죠. 저는 긴 줄과 혼란스러운 직원들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대신 모든 게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더 꽉 쥐고 있었어요. 어딘가에 숨겨진 문제가 있어야만 했어요. 테레사가 우리를 서울로 데려갈 기차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플랫폼은 깨끗했고 기차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명확한 표지판이 있었어요. 전자 게시판에는 5가지 다른 언어로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표 사는 게 얼마나 쉬운지 봐요. 테레사가 터치스크린이 있는 기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헷갈릴 거라 예상하며 한 대를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화면을 터치하자 러시아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3가지 간단한 단계만으로 표를 샀어요. 이건 정상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을 거라고요. 기차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내부는 깨끗했고 편안한 좌석이 있었죠. 아무도 밀거나 떠밀지 않았어요. 모두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행동은 진짜라고 하기엔 너무 조직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우리 호텔과 도심부가 될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호텔 체크인도 똑같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어를 하고 있었죠. 우리 방은 준비되어 있었고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인터넷 연결은 빠르고 샤워는 수압이 좋았으며 침대는 편안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현지 식당을 방문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메뉴와 형편없는 서비스를 예상하고 있었죠. 대신 메뉴에는 모든 항목 옆에 사진이 있어서 주문하기 쉬웠어요.
우리 음식이 도착했을 때 추가 비용 없이 반찬도 함께 왔어요. 젊은 서빙 직원이 묻지 않고 물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이건 특별한 관광객 식당임이 분명해 테레사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아르곤. 이건 현지인들이 먹는 일반적인 곳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오늘 본 모든 것들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제가 예상한 것과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혼란은? 비효율성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지하철역을 방문했어요. 기차들이 정확히 시간표대로 운행되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자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역 입구에는 젖은 우산을 위한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승객들은 봉지를 가져가서 물이 떨어지는 우산을 그 안에 넣고 모두를 위해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네요. 래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노트에 기록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건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나중에 우리는 정부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어요. 저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어려운 요청을 해보기로 했어요. 직원들은 주의 깊게 듣고 올바른 데스크로 안내하며 혼란 없이 제 질문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탁자 밑으로 추가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지 않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노트북에는 불만 사항은 거의 없고 많은 관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이 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찾으러 왔어요.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왔거든요. 서울 위로 밤이 내리자 저는 호텔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마치 돌담에 생긴 작은 균열 같은 것이었죠. 저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 느낌은 남아 있었어요. 정말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본 모든 시스템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제 노트북 페이지는 불평 대신 관찰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저를 깊이 괴롭히고 있었죠. 어딘가에 숨어 있을 분명한 진짜 문제들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저는 오늘 우리 팀이 나눠지자고 제안했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더 많은 지역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테레사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제가 진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어요. 저는 관광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방문객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부분, 진짜 한국을 보고 싶었죠. 저는 우리 호텔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로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어제처럼 기차는 깨끗했고 정시에 도착했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죠. 저는 주변의 현지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사탕 포장지를 떨어뜨리자 그의 어머니가 즉시 그에게 줍게 하고 있었죠. 저는 일반 동네처럼 보이는 곳의 역에서 내렸어요. 화려한 건물이나 관광 명소가 없는 곳이었죠. 이제야 문제점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거리는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작은 상점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었죠. 저는 모든 것을 주의 깊은 눈으로 지켜보며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식료품점 주인이 가게 밖에 신선한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우편 배달부가 빠른 효율성으로 소포를 배달하고 있었죠. 가볍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작은 차양 아래로 들어가 장바구니를 들고 힘들어하는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라면 그녀는 아마도 혼자서 해결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3명의 다른 사람들이 멈춰 서서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떨어진 물건들을 모으고 그녀가 안전하게 지붕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확인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저를 필요 이상으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이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계속 걸어서 동네 편의점을 찾았어요. 안에는 카운터에 한 사람만 일하고 있었는데도 손님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줄에서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직원은 각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었죠. 그 가게는 음식과 음료뿐만 아니라 택배와 공과금 납부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민센터 건물에 피신했어요. 안에서는 한 방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젊은 청소년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청소년들은 큰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관심을 갖고 듣고 있었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출입구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세계가 발밑에서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나라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았어요.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사람들은 배려 있게 행동하며 공공장소는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비가 밖에서 꾸준히 내리는 동안 저는 거기 앉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반이 저를 찾아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그가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함께 컴퓨터 수업을 몇 분 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게 아니죠? 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나오기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마침내 인정했어요. 문제는 어디 있지? 비효율성은? 부패는? 아마도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반이 제안했어요. 여기서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찾는 대신 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되는지 물어봐야 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이 차가운 물처럼 저를 때렸어요. 제 평생 동안 저는 결함을 찾아왔어요. 문제를 찾으면 저는 똑똑하고 우월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만약 제 접근법이 줄곧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컴퓨터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작은 인사와 함께 젊은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10대 소녀와 함께 문으로 걸어가며 그의 전화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인내심 있게 대답하며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제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평생의 확신이 균열되기 시작하고 있었죠. 만약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면, 만약 더 나은 시스템이 정말로 가능하다면 이 생각은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저를 두렵게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넷째 날 아침,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살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죠. 저는 이 방문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 여기서 제가 보아왔던 완벽한 시스템 뒤에 숨겨진 속임수를 찾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건물은 파란 하늘을 반사하는 큰 유리창이 있는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시원한 공기와 함께 우리의 안내원이 될 젊은 여성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환영하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가 말하며 지체 없이 우리를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안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화면과 디스플레이로 가득 찬 큰 방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도시의 다른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벽에는 버스, 기차, 교통 흐름을 나타내는 움직이는 점들이 있는 서울 지도가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 안내원은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교통 카메라는 사고와 정체를 감시하고 있었죠. 문제가 발생하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어 차량이 더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도시 전역의 대기질 측정기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보내고 있었고, 한 지역에서 오염이 증가하면 인근 주민들은 건강조언과 함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설명에서 구멍을 찾으려고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전원 고장, 시스템 충돌, 긴급 대응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을 했죠. 매번 그녀는 장점과 한계 모두를 설명하며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실패할 때도 있나요? 저는 약점을 찾기를 바라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완벽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위한 백업 시스템과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정직함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완벽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이 잘못될 때 좋은 계획과 빠른 대응을 말하고 있었어요. 센터를 나와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도로 공사가 일반적인 경로를 막고 있는 동네를 지나고 있었어요. 디지털 표지판이 밝게 빛나며 차량과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보여주고 있었죠. 한 작업자가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작업구역 주변의 최선의 경로를 찾도록 돕고 있었어요. 유모차를 밀고 있는 한 어머니는 대체 경로로 가는 명확하게 표시된 표지판을 따라가고 있었죠.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갑자기 제가 보고 있는 것에 압도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어요. 첨단 기술부터 인간 도우미까지 시스템의 모든 부분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작동하고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었죠. 테레사가 제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알아채고 제 옆으로 왔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새로운 이해와 씨름하며 말이 천천히 나오고 있었어요. 화려한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시스템의 모든 부분이 시민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 깨달음이 물리적인 힘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시스템을 분석하는 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거꾸로였던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적응하기를 기대해요. 여기서는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적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수년간의 직업적 자부심이 제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우월한 지식을 너무 확신하고 제 이해를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단순한 해결책들 앞에서 겸손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새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실패를 기록하는 대신 무엇이 작동하고 왜 그런지 신중하게 기록하고 있었죠. 각 관찰은 가능성의 씨앗, 러시아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이 되고 있었어요. 자정이 다가올 무렵 저는 거의 30페이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글을 쓰느라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 쌓아 올린 확신의 벽이 균열되어 신선한 빛과 가능성이 들어오게 되었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문제 대신 해결책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 향상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 대신 이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었죠. 이 새로운 관점은 불편하지만 또한 깊이 맞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항상 꽉 끼던 신발을 벗는 것처럼요. 저는 노트북을 여전히 옆에 펼쳐둔 채로 잠이 들었어요. 실패가 아닌 가능성을 꿈꾸며 말이에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호텔 커튼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도시는 이미 활기찬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은 깨끗한 보도를 따라 목적을 가지고 걷고 있었어요. 버스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제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조화로움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짐이 든 가방은 문 옆에 놓여 있었어요. 한때 실패를 기록하기 위한 제 노트북은 이제 다른 메모들로 불러오고 있었죠. 아이디어, 관찰, 가능성이 모든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어쩐지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육체적으로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요. 아침 식사 때 우리 팀은 즉시 알아차렸어요.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네요. 래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젊은 얼굴에는 호기심이 보이고 있었어요. 나 달라졌어. 저는 제 솔직함에 스스로도 놀라며 인정했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 모든 믿음이 바뀌었어. 이반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우리 모두보다 이런 생각들에 더 강하게 저항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명확하게 보게 되었군요.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한 주 동안 방문했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며 보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저는 완전히 다른 질문들을 하고 있었죠. 여기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잘 작동하게 만들었을까였어요. 이것은 어디서 실패하고 있나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훈련시켰을까였죠. 정부 서비스 센터에서 저는 시민들이 모스크바에서라면 며칠이 걸릴 일들을 빠르게 완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매니저에게 그들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어요. 그녀는 어떻게 직원들에게 규칙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도록 가르치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규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존재해요.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이것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더 잘 작동해요. 너무 단순하지만 그렇게 강력했어요. 오후가 되자 우리는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택시가 교통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도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깨끗한 거리와 효율적인 시스템 너머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보이고 있었죠. 출발 게이트에서 테레사가 제 옆에 앉았어요. 당신의 보고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녀의 초록색 눈이 제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내려다봤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좋은 시스템은 사람들의 경험을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내용이 될 거예요. 또한 효율성은 인간을 형편없이 설계된 시스템에 적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데서 온다는 점도 들어갈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면 이걸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경고했어요.
그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는 새로운 결심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시민들은 더 나은 시스템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여기서 잘 작동하는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은 우리가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저는 닫혀있고 확신에 찬 상태였어요. 이제 제 마음은 가능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돌아갔을 때 무엇을 먼저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메모를 적으며 몇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가 모스크바를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자 익숙한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시는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전에는 해결하기에 너무 큰 문제들만 보였던 곳에서 이제는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러시아를 떠났던 분석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는 해결책보다는 결함을 찾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견해와 모순되는 증거를 보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보호했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더 나은 시스템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요. 진정한 애국심은 자신의 나라가 배우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부드럽게 착륙하면서 저는 제 앞에 가장 큰 도전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배운 것을 가지고 한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항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제 발견을 무시할 거예요. 하지만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희망적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변화는 가능해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원하지 않았던 여행이 저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건 바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이었죠.